여러분, 전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 1위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절대적인 럭셔리 제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명멸하는 전쟁터 같은 패션계에서 1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름은 단 하나, 바로 루이비통입니다. 오늘날 루이비통의 L과 V가 교차하는 모노그램 패턴은 단순한 로고를 넘어 성공과 부,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클래스를 상징하는 세계 공통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가방을 사기 위해 몇 달을 대기하고 전 세계의 VVIP들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제작되는 특별한 트렁크 하나에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하지만 이 찬란하고 화려한 황금빛 제국의 시작이 주머니에 동전한 렌조차 없던 13살 가출 소년의 피와 눈물 섞인 발걸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몰랐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했던 프랑스의 촌뜨기 소년은 어떻게 세계 최고 권력자인 황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뒤 전 세계 최상류층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한 가방 이야기를 넘어선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기이자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천재적인 비즈니스 스토리. 지금 바로 플렉스 아카이브의 전설적인 기록 포간소를 열어보겠습니다. 시계 바늘을 1821년 프랑스 동부의 쥬라 산맥 근처 작은 산골 마을 랑세로 돌려보겠습니다. 물레방앗간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농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의 이름은 루이비통이었습니다. 소년의 삶은 시작부터 가혹했습니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를 병으로 잃었고 곧이어 들어온 새어머니는 동화 속 계모보다 더 지독하게 어린 루이를 학대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매질과 구박 속에서 소년은 결심합니다. 이곳에 있다간 죽음뿐이라고 말이죠. 결국 13살이 되던 1835년의 어느 봄날, 루이는 단 한 벌의 낡은 옷만 걸친 채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기회의 땅 파리였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파리까지의 거리는 무려 400km. 현대의 포장도로로도 성인이 꼬박 일주일을 걸어야 하는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마차를 탈 돈 따위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소년은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두 발의 의지에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식당에서 접시를 닫고 밤이 오면 남의 마구간이나 차가운 길바닥에서 웅크려 잤습니다. 숲속에서 무거운 나무를 베어 팔기도 하고 목수 밑에서 일하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이때 거친 나무를 다루며 손에 박힌 굳은 살과 목공 기술이 훗날 세계 최고의 트렁크를 만드는 뼈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1837년 마침내 화려한 파리 시내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16살 청년 루이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의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생존의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리는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철도와 여객선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던 대여행의 시대였습니다. 귀족들과 신흥 부자들은 너도나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19세기 귀족 여성들의 드레스는 크리놀린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프가 들어가 한 사람이 입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거창했습니다. 이런 수십 벌의 실크 드레스와 깃털 모자, 보석들을 마차에 싣고 비포장도로를 달린다. 이건 짐을 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공학적 프로젝트였습니다. 루이는 파리 최고의 가방 제작자이자 포장 전문가였던 무슈 마레샬의 공방에 견습공으로 취직합니다. 그의 직업은 가방을 만들고 직접 고객의 집으로 가서 짐을 싸주는 패커였습니다. 루이는 평범한 짐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객의 값비싼 실크 드레스가 어떻게 하면 구겨지지 않을지, 마차가 흔들려도 깨지기 쉬운 향수병과 도자기가 어떻게 안전할지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는 숲길을 걸으며 익힌 나무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트렁크의 뼈대를 더 가볍고 튼튼하게 보완했습니다. 루이의 섬세한 손길과 천재적인 공간 활용 능력은 파리 상류사회 기부인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마레샬 공방의 그 어린 청년에게 짐을 맡기면 목적지에 도착해 가방을 열어도 옷이 방금 다린 것처럼 완벽하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노숙자 소년이 드디어 파리 사교계의 은밀한 조력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루이비통의 이름이 마침내 프랑스 최고 권력의 정점에 닿게 됩니다. 바로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이자
당시 유럽 패션을 주도하던 유젠이 황후의 전담 패커로 발탁된 것입니다. 황후는 루이 비통의 짐 싸는 기술에 매료되어 그를 아예 황실 전속으로 임명합니다. 황실의 엄청난 후원과 인맥을 바탕으로 루이는 1854년 파리 르이 네브데 카피신 거리에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매장을 오픈합니다. 가난한 가출 소년이 파리에 상경한 지 17년 만에 자기 매장의 사장님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루이는 세상을 바꿀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당시 모든 트렁크는 비가 오면 물이 흘러내리게 하려고 뚜껑이 아치형으로 둥글게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기기관차와 여객선에 짐을 실으려면 가방을 차곡차곡 높이 쌓아야 하는데 둥근 뚜껑을 쌓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루이는 생각했습니다. 왜 무거운 가죽으로만 가방을 만들어야 할까? 가볍고 방수도 되는 천을 씌우고 뚜껑을 평평하게 만들면 위로 무한히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루이는 튼튼하고 가벼운 포플러 나무로 틀을 짠 뒤 그 위에 방수 처리를 한 회색 캔버스 천을 덮어 세계 최초의 평평한 사각형 트렁크를 발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의 시작인 그레이 트리아논 캠퍼스입니다. 현대 여행용 캐리어의 시조새라고 할 수 있죠. 기차 여행이라는 시대적 트렌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이 트렁크는 출시되자마자 전 유럽 귀족들을 열광시켰고 루이 피통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루이 피통 가방에는 단순히 물건을 담는 기능 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행을 대신하는 금고의 역할이었죠. 당시 여행객들의 트렁크에는 귀금속과 금괴, 현찰이 가득했고 도둑들의 1순위 표적이 되었습니다. 루이의 아들 조르주 비통은 1886년 절대 열리지 않는 혁신적인 단일 텀블러 자물쇠를 개발합니다. 이 자물쇠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조르주는 당시 세계 최고의 탈출 마술사였던 해리 후디니에게 공개적인 도전장을 던집니다. 우리 루이 피통 트렁크 안에 들어가서 탈출해보라고 말이죠. 후디니가 이 도전을 끝내 회피하면서 루이 비통의 자물쇠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라는 불멸의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도둑이 아니라 가짜들이었습니다. 루이 비통 트렁크가 불티나게 팔리자 파리 전역의 모양을 베낀 조악한 짝퉁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이를 막기 위해 붉은 줄무늬 패턴도 도입해보고 오늘날까지 쓰이는 체크무늬인 다미에 패턴도 만들었지만 가품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1892년 창업주 루이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 조르주는 아버지를 기리며 당대의 기술로는 절대 베낄 수 없는 복잡한 패턴을 고안해냅니다. 아버지의 이니셜인 L과 V를 겹치고 당시 유럽을 휩쓸던 자포니즘의 영향으로 일본풍의 꽃과 별 모양을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디자인. 바로 1896년 오늘날 전 세계 럭셔리의 대명사가 된 모노그램 캠퍼스가 역사에 등장한 순간입니다. 가짜를 막기 위한 아들의 처절한 노력이 브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된 셈입니다. 루이 비통이 170년 넘게 최고급 명품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단지 화려한 역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진가는 지독할 정도의 품질주의에서 나옵니다. 1912년 세계의 비극이었던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훗날 심해에서 건져 올린 수많은 유품 중에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닷속에 수십 년을 잠겨 있었음에도 내부로 바닷물이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아 안에 있던 옷가지와 일기가 완벽하게 보존된 가방. 그것이 바로 루이 피통의 트렁크였습니다. 이 실화는 루이 피통의 압도적인 내구성을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루이 피통은 과거 귀족들의 짐꾼이었던 시절의 비스포크 정신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위한 타자기 트렁크부터 탐험가를 위한 더비식 침대 트렁크, 현대 부호들의 초와 와인바를 그대로 옮겨놓은 트렁크까지 고객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할인을 하지 않으며 남은 재고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량 수박해버리는 지독한 프라이드.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전세계 상위 1%의 고객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입니다. 루이 피통은 단순히 가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00km를 걸어 파리에 온 가난한 노숙자 소년이 만든 가방. 비를 맞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던 그 소년의 절박함과 성실함은
이제 전 세계 부자들이 가장 열망하는 성공의 트로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루이 비통의 모노그램 패턴을 볼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과시의 수단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쏟아부은 거친 굳은 살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루이처럼 남들이 보지 못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자신만의 철학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고집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명품 브랜드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기록 보관소의 주인공으로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전 세계 1%의 플렉스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설의 과시기록 보관소 플렉스 아카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 예고. 고아원 출신의 가난한 소녀 코코 어떻게 전 세계 여성의 샤넬이 되었나?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